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알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걸 알면 불법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합법적인 부분으로 수능을 예측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매년 매뉴얼 형태로 공개를 합니다. 평가원에서 공개하는 자료인데요. 저 가운데 왼쪽에 파란 색깔 보이시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학습 방법 안내라고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책자가 있어요. 수능 시험 영역별 시험 성격, 평가 목표, 학습 방법, EBS 연계 방식들을 실제 문항들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능의 전 영역을 우린 이렇게 출제하고 있으니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매년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일단 안 본다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이거 보면 엄청 도움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 게 12월 3일 수능 시험도 보도자료 형태를 보게 되면 수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안이 있어요. 그 계획안 그대로 올해 6월 달 모의고사도 시행이 됐었고 9월 달도 시행이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수능도 연계성 있게 시행이 된다라는 측면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보도자료 이 책자 안에 실제로 수능 문제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70% 연계한다라고 정말 적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막연하게 공부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70% 문항 기준으로 연계했다고 하는 내용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5개월 남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적 향상에 변화 가능한 부분들은 만들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맞춤형 성적 공부 향상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국어, 영어, 탐구, 한국사대에서 수학은 제가 뺐습니다, 일부러. 3학년 1학기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으로 학교 수업 따라가면서 1회독을 하시고 평가원 분석 내용 중에서 쉬운 난이도 문항, 쉬운 거,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그걸 타겟팅하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 역시 해설 강의 꼭 들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제풀이의 키 같은 것들을 해설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해야 시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탐구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역시 수능 특강을 하시는데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꼭 포스트잇에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붙여가면서 공부하시고요. 그거 다 띄어가지고 정리해서 노트로 만들어 보시면 훌륭한 핵심 노트가 될 수 있어요. 한국사는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연대표가 있어요. 네. 그 연대표를 필살 꼭 하세요. 따라 적기. 그리고 시대별 표를 먼저 그린 다음에 나라별 주요 사건을 위주로 간략하게 적으면서 정리해 보시는 그 정리 과정만으로도 한국사에 대한 좀 순서가 잡히거든요.